마이크 테스트.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찾았다 요놈. 바이낸스 상장 준비 중인가? 부제로는 파이코인 5월 14일 생태계 중대 발표 공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급한 형들이 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요거 들어. 자, 바이낸스에서 운영하는,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지. 바이낸스 거래소에 스텔라 루멘, XLM 스텔라 루멘의 입금 주소가, 동일한 입금 주소가 파이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메인넷 위에서 동일한 주소가 발견되었다가 결론이야. 근데 왠지는 모르겠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왜 그런지를, 내 생각을 이제 영상에서 쭉 얘기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고 형들 생각도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댓글 많이 달아줘. 자,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파이 가격을 볼게. 갑자기 오늘 하루 안에 5.7%, 6%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래프 봐봐. 완전 올라가고 있지. 이걸 보면서 참, 코인 시장이라는 게, 코인 세계가 아직은 조금 미성숙하지 않나, 요런 생각도 해봤어. 이게 결국은 말 한마디에, 발표 하나에 이게 이렇게 치솟은 거거든, 가치가. 근데 무슨 발표냐? 자, 그럼 발표 내용, 어떤 발표 내용 때문에 지금 파이코인이 상승하고 있느냐? 바로 파이코어 팀의 공지 내용인데, X 계정에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요렇게, 파이코어 팀의 X 계정이야. 다른 계정 아무것도 믿지 마. 파이코어 팀만 믿어. 파이코어 팀 이코시스템 생태계 관련 발표를 한대. 25년 5월 14일 날 5월 14일 날 어떤 생태계 관련된 발표를 한다고 공지를 띄우면서 이게 파이 가격이 막 치솟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태계 관련 무슨 발표를 하길래 이렇게 치솟을까? 일단은 코어팀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공지를 띄웠기 때문에 기대 심리에 의해서, 코인파는 기대 심리잖아, 코인의 가치는. 그래서 우리 파이어니어 형들이 기대 심리에 의해서 파이코인을 막 사담아 드리니까, 사담으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더 들어가서, 그럼 뭐 때문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런 글을 내가 발견했어. 내가 찾은 것은 이제 바이낸스, 아까 결론 말했듯이 바이낸스의 XLM이라는 스텔라 루멘의 지갑 주소, 입금 지갑 주소가, 동일한 지갑 주소가 파이코인 블록체인에서도 발견된 거야. 이걸 우리 커뮤니티 소득자유 단톡방에서 파이니어 형 중에 제보를 해줘서, 처음에 난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냥 이상하다고 느낀 게, 파이 네트워크랑 스텔라 루멘이 하드포커에서 동일한 거는 맞는데 지갑 주소가 동일한 게 발생되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파이코인의 네트워크 기술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하다가 쭉쭉쭉 확인해 본 결과, 이건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되었지. 자,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HD 지갑, HD 지갑, 니모니 개인키, 공개키, 지갑 주소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형들도 알게 될 거니까 이걸 먼저 설명을 할게. 자, 먼저 HD 지갑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소득자유, 내가 그 네이버 카페야. 내가 개설한 소득자유 반말 채널 네이버 카페니까 여기 들어오면 내가 요 글을 하나 써놨어. 그래서 요거 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우리가 최근에 쓰는 지갑은 코인 지갑은 HD 지갑이야. HD 지갑이라고 하면 하이어레키컬 디터미니스틱 월렛이라고 해서 하나의 마스터 시드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이고, 계층적 결정 지갑이라고도 해. 원래 최초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는 어땠냐면, 원래는 비트코인은 개인 키와 파란색으로 할게.
개인 키와 공개 키 이 두 개만 있었어. 그리고 이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가지고 개인 키 하나, 공개 키 하나에 공개 키를 다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지갑 주소 하나를 생성했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 키를 수학적인 공식을 대입해서 공개 키를 생성하고, 공개 키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지갑을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을 했어. 근데 이 역으로는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게 해킹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거야. 요거는 이게 수학적인 계산식이라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댓글 달아주면 내가 더 공부해서 얘기를 해줄게. 하지만 요랬어. 비트코인은 개인 키와 공개 키랑 지갑 주소 요 세 개만 있었다. 하지만 코인이 막 늘어나고 여러 가지 뭐 관리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BIP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설, 비트코인 개선 제안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2009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딱 세상에 발표가 난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계속 유지해온 게 아니야. 계속 개선을 해왔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등등을 하는데, 하드 포크는 뭐 그런 개선을 계속 해왔단 말이야. 그게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는 비트코인 개선 제안이라는 것을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계속 제안하고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채택이 돼서 적용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겪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비프 39부터 HD 지갑,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드 구문, 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밀 구절, 패스프레이즈 등등을 이용한 마스터키, 개인키, 공개키, 지갑 주소로 연결되는 이런 지갑 체계를 제한이 되었고, 점점 비프 44, 49 등등 발전해 나가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갑 체계를 완성했단 말이야. 더 발전이 되겠지. 예를 들면은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비밀번호 체계가 현재 우리가 은행권이든 코인계든 사용하고 있는 RSA 암호 체계야. 이게 비동기식 암호 체계라고 해서 공개 키랑 비공개 키를, 개인 키를 가지고 공개 키랑 비공개 키를 가지고 이렇게 암호화하는 건데, 이게 양자 컴퓨터 때문에 뚫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지.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저 같이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항상 개선을 한다고, 개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그 전에 양자 내성이 있는 암호 체계를 개발해서 적용을 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요거는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 자, HD 지갑은 12개 혹은 15개, 18개, 24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된 시드 구문 혹은 니모닉 비밀 구절, 요거 3개가 같은 말이야. 요거를 가져. 근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24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되지. 보통 앞에 것들은 좀 초기 버전도 있는데, 24개가 있는 거는 체크썸이라고 해서 23개를 랜덤으로 단어를 고르면 24번째 거는 체크썸이야. 요 앞에 23개의 단어들이 중복된 건 없는지, 혹은 스펠링이 틀린 건 없는지 등등 요거를 체크해서 맞는 걸 확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점 개선이 된 거지. 아무튼 파이코인은 24개의 시드 구문을 사용한다. 자, 근데 이 시드 구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의 시드 구문을 한 개를 가지고 이게 한 개의 마스터 키를 생성을 해. 한 개의 마스터 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시드 구문 A를 가지고 있다. 자, 설명할게. 자, 그래서 한 개의 마스터 키를 생성하고, 해당 마스터 키로 개인 키, 공개 키, 지갑 주소의 3개의 쌍의 페어를 다수를 생성할 수 있어. 자,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할게. 자, 요게 그림이야. 내가 만약에 파이코인 시드 구문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요게 마스터 키 하나를 생성해. 그런 다음에 요거로 쌍 하나, 개인 키, 공개 키, 지갑 주소의 한 쌍을 생성을 해. 그 다음에 다시 개인 키, 공개 키, 지갑 주소 또 다른 한 쌍, 여러 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지갑 주소를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단 말이야. 요 마스터 키 하나로. 근데 실제로는 개인 키, 공개 키, 지갑 주소 요거 세트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어요. 요게 HD 지갑이야. 자, 이렇게 간단하게 HD 지갑, 니모닉, 개인키, 공개키, 지갑 주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형들은 다시 한번 이 카페 글을 네이버 소득자유
반말 채널 카페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여러 번 읽어봐. 여러 번 읽어서 꼭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지금 내가 할 얘기가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자,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를 내가 찾았어. 그래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들어가서, 자,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에 와서 지갑 검색을 한번 해볼게. 자, 요건 내 비트코인 지갑 주소야. 요걸 검색을 한번 해보면, 요렇게 나와. 비트코인 지갑 주소 하나를 찾았는데,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비트코인 캐시 지갑 주소가 나와.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먼저 나왔고,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하드 포크해서 개발된 네트워크야. 그래서 동일한 네트워크지만 노드를 돌리는 컴퓨터가 다르겠지. 네트워크가 분리가 돼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한 개의 주소를, 비트코인 주소가 동일하게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도 하드 포크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대신 이게 뭐냐면, 이 주소의 개인 키는 내 거지, 내 거. 그래서 내가 내 개인 키, 내 비트코인 개인 키 주소로 비트코인 캐시의 이 주소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홍보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기존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야, 나 비트코인 하드포크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걸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2025년 오늘이 만약에 5월 8일이야. 그럼 5월 8일 뭐 50만 번째, 예를 들어서 50만 번째 블록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도 1비트코인 캐시를 에어드랍 해줄게, 이런 홍보를 해. 그렇게 되면 50만 번째 기준, 블록 기준으로 내가 이 계좌에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도 1비트코인 캐시, 1비트코인 캐시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겠지. 즉,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비트코인 캐시의 지갑 주소와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가 같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되려면 동일한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단,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니모닉은 다를 수 있어. 왜냐하면 니모닉 하나에서 여러 개의 개인 키가 파생되니까 다를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 다시 X로 돌아왔어, X. 자, 힘들지? 자, 조금만 더 가자. 결론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다시 듣고 설명을 듣길 바래.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내가 더 얘기를 해줄게. 자, 다시 X로 돌아왔는데, 1월 25일, 올해 1월 25일부터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 보면은 뭐 해석을 해서 보면, 게시물 번역하면, 바이낸스는 파이를 상장한 첫 번째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엔터프라이즈 지갑은 곧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구축되어 바이낸스 스텔라 지갑에 통합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요런 글이 올라왔죠. 요 지갑 주소가 뭐냐면, 스텔라 루멘 XLM 블록 익스플로러에 직접 가서 찾아봐. 요 지갑 주소를 넣으면 바이낸스의 스텔라 루멘 입금 주소가 맞아. 자, 요때는 이 형이 어그로를 끌 생각이었겠지.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요렇게 1월 25일 날 요 주소, 요거 화면 캡처도 좀 고르지 않은데, 요거 XML 스텔라 루멘 익스플로러에서 찾은 거야. 요거 파이에서 찾은 거 아니야. 이 당시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파이 익스플로러에서는 이 주소를 찾을 수 없었을 거라 예측이 돼. 아무튼 이때 요 형은 바이낸스 스텔라 루멘 입금 주소를 보여주면서 뭐 통합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뭐 요 형도 그러지. 뉴스파이 이 형도 브레이킹이라고 하면서, 속보라고 하면서 스텔라 루멘 지갑 주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파이 네트워크 익스플로러 아니야. 스텔라 루멘 익스플로러야. 여태까지만 해도 그랬어.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최근 제보를 받고, 여기 파이 블록 익스플로러 블록 explorer.mindpie.com 맞지? 파이 네트워크의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검색을 해봤어. 요렇게. 자,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있어, 주소가. 자, 실제로 주소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오퍼레이션을 볼게. 오퍼레이션을 가보면
이렇게 주고받은 이력이 나오면서 쭉 넥스트 페이지 내가 넘겨볼게. 자, 이게 제일 끝 페이지 왔는데 이게 2달 전이야. 지금 4월 8일이니까 2월 8일 즈음, 2월 초쯤부터 이 계정이 생성되었고, 이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브 어드레스라고 하지. 이게 뭐냐면 이게 마스터 계정이 우리 그 OKX나 게이트와이어 등등에서 봐서 알 거야. 우리 개인들은 지금 한 개의 주소만 가질 수 있는데 멀티시그라고 해서 멀티시그니처 지금 거래소나 이런 데들은 거래소 지갑을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개념으로 멀티시그를 통해서 여러 개의 지갑 주소를 갖는 계정으로 생성이 돼 있었어요. 2달 전부터. 그리고 생성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트랜잭션을 계속 만들었다고. 2달 전부터. 그래서 언제까지 만들었냐, 최근까지. 프리비어스로 갈게. 전 페이지 최신 페이지로 쭉 가면 당장 5시간 전에도 계속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이력이 남아있더라고. 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루멘 XLM 코인을 사용하는 SCP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하드포크해서 발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야. 만든 네트워크야. 자, 그런데 동일한 주소, 동일한 지갑 주소를 갖는 것이 파이코인에도 있고 스텔라 루멘에도 있는데, 그 지갑 주소가 우연찮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연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바이낸스가 사용하고 있는 스텔라 루멘 입금 계좌 주소와 동일하다는 거야. 자, 이 뜻이 무엇이냐? 나도 잘 모르겠어. 형들은 알겠어? 형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야, 그래서 뭐 게르나 너 뭐 어그로 끄는 거냐? 바이낸스 상장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르는데 내가 찾은 정보들, 형들로부터 접수받은 제보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스터디한 내용을 형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말고 do your own research, 스스로 공부 많이 하자. 그래서 좋은 선택을 내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끝으로 내가 파이코어 팀이 공지한 내용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 5월 14일 발표한다. 댓글 뭐라고 달았냐면, 게시물 번역, 공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앞으로 10년 이상 파일을 보유할 계획이다 라고 써놨어.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 야, 이게 코인판이 어그로성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어떤 발표가 날지 지금 5월 14일 날 정말로 진짜로 어떤 발표가 날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우리 막 실망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지금 그래도 내가 코인판 짬이 얼마 전 한 뭐 몇 년 됐는데 길진 않지만 요 짬 동안 내가 얻은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든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나는 파이코인이 망하지만 않고 존버한다면 10년 후에 나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해. 물론 그 전에 되면 더 좋겠지.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독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